별의 물리량 한번 보겠습니다. 별의 물리량. 4쪽이고요. 이 단원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공식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지금 계속 뒤에 쓰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들이 뒤에 계속 나오니까 필기를 잘 해주시고 모르는 건 일단 쉬는 시간에 한번 와서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별의 밝기부터 돼 있는데 미니맵을 한번 써드릴게요. 미니맵. 오늘 해야 될 거. 오늘의 미션. 첫 번째, 별의 밝기. 그다음 두 번째, 별의 표면 온도. 표면 온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별의 크기. 이렇게 세 개.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별이 여러 개가 등장해요. 뭐 A, B, C 별 세 개가 나왔다고 해. 이 세 개의 별에 밝기가 누가 더 밝아? 아니면 표면 온도가 누가 더 높아? 크기가 누가 몇 배 커? 이거를 비교할 수 있으면 돼. 비교하고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괜찮죠? 그래서 공식이 몇 개 나오는데 그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밝기부터 할게요. 자, 여기 밝기에다가 옆에다가 쓰세요. 똑같은 말로 광도예요. 광도. 광도. 밝은 정도. 같은 뜻이야. 근데 광도의 정의가 중요해. 밑에다 필기하셔야 돼. 광도의 정의는 이겁니다. 1초 동안 1초를 우리는 이제 단위 시간이라고 할 겁니다. 1초 동안 별이 방출한 에너지 1초 동안 별이 방출한 에너지 이게 광도야. 그러니까 1초에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그럼 별이 밝게 보이겠죠. 괜찮아요? 쉽죠? 좋아. 그러면 채윤아, 광도의 단위는 어떻게 될까? 광도의 단위는 뭐야? 그죠? 에너지의 단위가 뭐야? 줄. 에너지니까 줄. 근데 1초에 방출한 거니까 퍼세크 이렇게 들어가죠. 줄 퍼세크. 괜찮아? 그래서 1초에 방출한 에너지양 줄 퍼세크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실제로 측정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 1초에 10,000줄 방출했다고 하자. 1초에 10,000줄 에너지 방출했어요. 그럼 밝은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밝아 어두워? 10,000줄 정도면? 모르죠. 그죠? 몰라요. 그래서 물리에서는 이거 계산하는 거 의미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지구과학 하는 거잖아. 그래서 지구과학은 실용학문이니까 이거 1초에 몇 줄 방출하는지 아무리 계산해봤자 이게 밝은지 어두운지 감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단위를 잘 안 쓰고 이거 대신 다른 걸 씁니다. 그게 등급인데요. 등급. 다시 한번. 밝은 정도는 정의가 이건데 이거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걸로 표현하는 거야. 밝은 정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옛날에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제일 밝은 별에 1등급 준 거야. 제일 밝은 별. 그 다음으로 밝은 별에 2등급. 그 다음으로 밝은 별에 3등급.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해서 6등급까지 나눴어요. 밝은 애들, 엄청 밝은 애들을 다 1등급으로 분류하고 제일 어두운 애들을 6등급으로 분류한 거야. 근데 되게 정교하게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파르코스 돌아가시고 후대 과학자들이 실제로 히파르코스가 분류한 이 별들의 에너지 양 이거 몇 줄 방출하는지 측정해 보니까 얘네 둘의 차이가 실제 밝기가 2.5배 차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1등급 별이 2등급 별보다 2.5배 밝아. 다시 말하면 2.5배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도 딱 2.5배야. 여기도 2.5배야. 한 등급 차이가 다 에너지량이 2.5배씩이야. 그럼 요렇게 두 개는 몇 등급 차이일까요? 몇 배 차이일까요? 2.5에 5제곱배 차이겠죠. 5개 차이 나니까.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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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배. 그죠? 그래서 실제 에너지량, 밝기가 2.5에 5제곱배 차이 나는데 이 근사값을 외워주셔야 돼. 이게 대략 100배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기억나? 자, 여기다 밑줄을 그어줄까요? 등급이 하나 차이 나면 실제 밝기는 2.5배 차이고요. 5등급 차이 나면 100배인데 이게 2.5에 5제곱이
대략 100이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아, 이거 했던 거 기억나? 2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뭘까요? 1등급. 2등급 별보다 2.5배 밝으면 1등급. 2등급 별보다 2.5배 어두운 별은 3등급. 쉽죠? 밝으면 내려가고 어두우면 올라가는 겁니다. 1등급 별보다 2.5배 밝은 별 0등급. 1등급 별보다 2.5배 밝으면 0등급. 0등급 별보다 2.5배 밝으면 마이너스 1등급. 마이너스로 가셔야 돼. 마이너스 1등급 별보다 100배 밝으면 몇 등급이야? 마이너스 6등급. 괜찮아? 6등급 별보다 100배 어두우면 여기다가 5 더하면 11등급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쉽지, 그치? 이렇게. 근데 등급의 종류가 우리가 알다시피 두 개가 있어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는데 우리 지금 지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겉보기 등급이 지구에서 관측한 등급이야. 그래서 여기다 예시를 한번 써볼게. 예시. 별이 3개가 있어. A, B, C 이렇게 3개의 별이 있고요. 겉보기 등급을 조사해요. 겉보기 등급. 이건 지구에서 관측한 밝기거든. 자, A, B, C를 조사했더니 1등급, 6등급, 6등급. 누가 제일 밝게 보여요? A가 제일 밝게 보여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0배나 밝게 보인다 이 뜻이야. 근데 실제로 A가 제일 밝은지는 몰라. 왜냐면 얘네들까지 거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 밝기를 조사하려면 절대 등급을 봐야 돼. 이 절대 등급은 별들이 특정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야. 특정 거리. 그래서 모든 별이 동일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인데 절대 등급을 조사하니까 어서 오세요. 6등급, 1등급이었어. 그래서 지금 A, B, C가 동일한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더니 6, 1 이렇게 나온 거야. 실제로는 누가 제일 밝아요? C가 제일 밝아요. 실제로 C가 제일 밝아. 다른 애들에 비해서 100배 밝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근데 지금 여기에 새로운 단위 파색이 나왔는데 별까지의 거리는 너무 멀어서 파색이라는 거리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잠깐 필기를 할게요. 1파색이 대략 얼마냐면 1파색이 3.26 광년이야. 3.26 광년. 1파색은 대략 3.26 광년.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인데 1파색은 3년 넘게 가야 돼요. 빛의 속도로 3년 넘게 가야 되는 그 거리가 1파색입니다. 그런데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한 겁니다. 모든 별이 전부 다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등급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표를 줘요. 표를 주고 지구에서 봤을 때 누가 제일 밝게 보여? 그러면 A라고 찍으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누가 제일 밝아? 1 찍으면 됩니다. 1초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는 누가 제일 많아? C. 몇 배 많아? 100배. 이렇게 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아? 좋아. 얘를 잠깐 보겠습니다. B를 볼게요. B를 봤더니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똑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 거리에서 6등급으로 보였는데 이 B가 10파색에 있다고 가정했더니 그대로 6등급이야. 그럼 B는 원래 거리가 그냥 10파색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A 볼게요. A는 원래 거리에서 되게 밝게 보였어. 1등급으로. 근데 10파색으로 옮겼다고 가정했어. 10파색 거리에 옮겨놨더니 어두워졌어. 그럼 A는 원래 엄청 가까웠던 친구야. 지구에 가까이 있는 친구야. 그죠? 10파색보다 가까이 있어. C 볼게요. C는 원래 거리에서 되게 어둡게 보였는데 10파색으로 옮겼다고 가정했더니 되게 밝아졌어. 그럼 얘는 사실은 엄청 멀리 있는 별입니다. 10파색보다도 멀어요. 괜찮아? 그래서 두 개의 대소관계를 알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대략 추정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일반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 이 차이가 0이다. 이꼴 제로다. 그러면 얘야.
딱 10파섹 거리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음수다. 음수야. 그럼 A 케이스죠? 음수면 10파섹보다 가까운 거야. 근데 양수야? 그러면 10파섹보다 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게 거리랑 비례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거리 지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죠? 밑줄을 그어주세요. 별까지 거리를 물어보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뺀 값을 비교하면 돼. 외우기는 쉬워. 겉절이 이렇게 외워주면 됩니다. 겉절이. 쉽죠? 근데 그 밑에다가 공식을 하나 쓸 건데 실제로 이게 딱 어떻게 떨어지냐면 밑에다 한번 써볼게요. 겉보기 등급은 스몰 m 문자로 이렇게 씁니다. 스몰 m. 절대 등급은 라지 m. 이걸 빼요. n-m. 겉 빼기 절. 이 값을 거리 지수라고 해요. 이게 거리랑 비례하니까. 근데 어떻게 비례하냐면 여기에 5 로그 r-5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r이 별까지 거리예요. 로그 다 배웠니? 로그 배웠어? 사실 이 식을 몰라도 풀 수는 있습니다. 써주시면 되고, 그래서 수학에서 이거 비례한다라고 표현할 때 수학이나 물리에서는 이런 형태여야 비례한다고 써요. 그죠? 이렇게. 근데 지구과학은 대인배 학문. 대인배 학문이니까 그냥 이거 커지면 이것도 커지잖아. 네, 이렇게 쓴 거예요. 대충. 그지? 좋아.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니 얘는 도대체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 친구. 얘는 관측하면 돼. 그냥 지구에서 별을 바라보면 엄청 밝구나 1등급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관측하면 되는데 실제로 별은 엄청나게 다양한 거리에 있는데 그 별이 어떻게 10파섹이 있다고 가정할 수 있냐는 거지. 그래서 이 절대 등급을 구하는 과정을 여기 옆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필기를 한번 해주세요. 예시. 원래 거리가 100파섹에 있다고 합시다. 별까지 거리가 100파섹이에요. 근데 100파섹에 있는 이 별이 6등급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 나오나요? 이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해주세요. 이게 문제야. 그럼 10파섹으로 옮기면 몇 등급이야? 이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어떤 별이 100파섹의 거리에 떨어져 있고 6등급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친구의 절대 등급을 구하는 게 문제였어. 내신에서 이제 서술형으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럼 이 별을 10파섹으로 옮겼을 때 몇 등급이야? 이건데 거리가 어떻게 됐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죠? 몇 배 가까워졌냐면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어요. 거리가. 그럼 밝기가 당연히 밝아져야죠. 밝아져야 되는데 몇 배 밝아지냐는 거야. 이걸 우리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는데 참고. 거리와 밝기의 관계. 중학교 물리 시간에 이걸 했어. 여기에 광원이 있어. 광원. 빛을 내는 물체. 그리고 빛이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근데 내가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관측을 해요. R만큼 떨어진 곳에서 관측을 하면 이 빛이 이 정도 영역에 퍼지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보는 게 아니라 이 거리에 2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얘를 관측하잖아. 여기서 관측하잖아. 그럼 같은 양의 빛이 4배로 퍼져요. 이렇게. 이 그림 본 적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 서서 이 광원을 관측할 때보다 2배 멀리 떨어지잖아? 그러면 별빛이 4배로 퍼지니까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지. 관측하는 밝기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죠? 괜찮아? 예를 한번 들어볼게. 여기 형광등이 있는데 형광등 진짜 이거 눈부셔. 그치? 보고 있으면 계속 눈부셔. 형광등 봐봐. 근데 지금 되게 가까운데 되게 눈부셔. 근데 이 거리보다
2배 멀리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 형광등은 4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는 거야. 이 거리에 3배로 떨어지면 9분의 1배로 어둡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이제 여기로 다시 돌아와서 거리가 10분의 1배로 가까워졌어. 그러면 밝기는 몇 배 밝아져야 하냐면 거리를 제곱하고 역수를 취하면 밝기가 돼. 이거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100배 밝아져야죠. 100배. 괜찮아? 근데 밝기 100배가 등급으로는 5등급 어치야. 그래서 5등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내려줘야 돼. 내려줘야 돼. 밝아진 거니까. 그래서 얘는 1등급이 됩니다. 이렇게 절대등급을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래서 지금 내가 쓴 게 이 C의 케이스예요. C. 그래서 지금 10파섹보다 멀다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은 100파섹에 있던 친구죠. 그래서 이 절대등급을 구한다.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연습 1파섹에 있을 때 3등급으로 보인다고 합시다. 어떤 별이 1파섹에 있는데 3등급이에요. 이 친구의 절대등급을 구해주세요. 구해주세요. 중원이니? 중원이? 준원아 몇 등급이야? 8등급이야? 거리가 몇 배 됐어 이거? 거리가 10배 멀어졌죠? 그럼 밝기가 몇 배 돼야 돼?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돼. 제곱하고 역수 취하면 100분의 1배로 어두워져야 돼. 근데 이게 5등급 어치잖아. 5등급을 올려줘야 돼. 어두워진 거니까. 그치? 올려주면 8등급이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질문 없어 보여나? 질문 있어야 돼. 여기서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 여기까지는 알겠어. 이거 관측하면 돼. 그 다음에 이거 구하는 것도 알았어.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하냐고. 이거 원래 거리. 원래 거리는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중3 때 이미 배웠습니다. 중3 때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기억나? 몰라도 돼. 지구가 2야. 지구가 1에는 안 나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히파르코스가 먼저 얘를 관측해요. 별을 보고 밝은 정도를 등급으로 표현한 거야. 그 다음에 관측한 게 이거야. 연주시차야. 연주시차를 관측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해요. 그래서 이거와 이걸 아니까 절대 등급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 실제의 밝기를 비교할 수 있죠. 누가 더 몇 배 밝은지.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미니맵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미니맵. 3분의 1이 끝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3분의 1) 끝났습니다. 3분의 1. 쉽다, 그지? 너무 쉽다. 표면 온도 갈게요. 표면 온도. 옆에다 쓰세요. 단위가 켈빈입니다. 켈빈. 온도의 단위 켈빈. 그래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할 건데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건 별의 표면 온도야. 내부 온도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표면 온도고요. 이걸 하기 전에 워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기를 잠깐 할까요? 필기를 잠깐 할까요? 옆에 여백에다가 필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복사의 법칙.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원아,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총 3개가 있어. 뭘까요? 복사, 전도, 대류. 이거 다 알고 있니? 복사, 전도, 대류. 에너지 전달하는 방식. 그래서 전도가 뭐냐면 이거야. 내가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렇게 손을 들면 얘는 온도가 낮고 나는 온도가 높으니까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야. 이렇게 접하고 있어야 돼. 접하고 있으면 전도가 돼요. 대류는 뭐냐면 공기 또는 물, 바닷물 이런 애가 실제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보통 유체에서 나타납니다. 분자가 직접 이동해서 열을 주는 거야. 근데 우리 1학기 때 사실은 고체도 대류한다는 거 배웠어. 그치? 플룸 뭐 이런 거 하면서 판구조론 하면서 실제로 고체도 움직이지만 보통은 유체에서 벌어져요. 근데 지금 하는 건 복사인데 복사는 뭐냐면 빛입니다. 빛. 빛의 형태로 에너지를 쏘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멀리 갈 수 있어. 근데 빛이라고 하면 이거 거의 중학교 표현이거든요. 옆에다 쓰세요. 전자기파. 같은 뜻이야. 전자기파. 자, 빛은 파동이야. 물리 시간에 배웠죠. 빛은 다 파동이에요. 근데 이 빛을 방출하는 규칙들이 있어요. 규칙들이 있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빛을 방출하냐? 어떤 물체가 빛을 방출할 때 지금 이 분필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나도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한 종류의 빛만 쏘는 게 아니라 종합 선물 세트로 방출해요. 종합 선물 세트로 다양한 빛의 종류를 다 방출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출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X축에 있는 이 문자를 람다라고 읽고요. 람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파장입니다. 파장. 파동의 길이. 파동의 길이. 그 다음에 세로축이 에너지 방출량인데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방출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다양한 파장의 에너지를 다 쏘는 거야. 근데 이 정도 파장은 에너지 이만큼, 이 정도 파장은 에너지 이만큼, 이 정도 파장은 에너지 이만큼 이런 식으로 쏜다는 얘기야. 규칙이에요. 왜 이래요?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이 자연이 이런 거야. 모든 물체가 이렇게 쏩니다. 대부분의 물체가. 이때 우린 하나를 외울 거예요. 하나의 예시를. 누구를 외울 거냐면 태양을 외울 겁니다. 태양. 태양의 표면 온도는 몇 켈빈이냐면 6000 켈빈이고요. 6000 켈빈. 이때 태양이 방출하는 이 최대 에너지 파장, 여기 피크 파장. 에너지를 제일 많이 방출하는 이 파장이 얼마냐면 0.5입니다. 단위는 마이크로미터를 쓸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여기서 쓴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의미합니다. 미터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이에요. 칠판에 있는 숫자는 전부 외우셔야 돼요. 이건 암기 아닙니다. 이거는 지구에 사는 이상 필수 지식, 이 우주에 사는 이상 필수 지식. 괜찮아? 태양은 0.5 마이크로미터의 파장을 제일 세게 써요. 초록색, 노란색 요 사이의 빛입니다. 근데 지금 태양이 방출하는 걸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태양보다 온도가 좀 낮은 애를 한번 그려볼게요.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애. 예를 들어 3000 켈빈을 생각해볼게요. 3000 켈빈짜리 물체. 태양 온도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저온의 별입니다. 그 친구는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해요. 이렇게. 그래프가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적분값이 달라. 적분 배웠니? 준호아, 나 적분 배웠어? 적분 어떻게 알아? 수학 벌써 했어? 적분 벌써 배웠어? 그래프의 밑면적, 적분이죠. 면적이 다르지. 이 적분의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 노란색 그래프 생각해봐. 태양이 지금 다양한 파장 다 쏘죠. 이거 다 적분하면 이 수많은 파장이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합,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거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는 이 저온의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커야 돼요.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적분값이 더 커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게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기다 쓸게요. 슈테판 볼츠만 법칙. 사람 이름 몰라도 돼. 사람 이름은 몰라도 되고 수식으로 써볼게. 에너지 방출량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칠판 잠깐 봐야 돼. 여기다 비례상수를 이렇게 쓸 거야.
시그마. 봤어요? 시그마. 이렇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숫자야. 숫자인데 숫자가 너무 더러워서 그냥 문자로 처리한 거야. 숫자가 이게 얼마냐면요. 5.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칙을 쓸 때마다 이걸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로 처리한 거야. 됐죠? 이거 몰라도 돼? 외운 거 아니야? 외운 거 아니야. 이런 거 외워두면 이제 심리전을 할 때 좋아. 학교에서 기선제압 할 때. 몰라도 돼요.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방출량이 크다. 쉽죠? 그리고 여기서 구한 이 에너지량이 이 그래프의 밑면적입니다. 서연아. 노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의 면적 B는 몇 대 몇이야? 몇 배 커요? 노란색 면적이. 16배 커야죠. 16배. 왜냐면 온도가 2배 차이잖아. 온도가 1대 2니까 면적은 4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1대 16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면적 B는 1대 16이다. 16배 크다. 자, 추워? 선생님, 조금만 온도 올려주세요. 이게 첫 번째 법칙인데, 두 번째. 이 빨간색 그래프를 반드시 이쪽에다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법칙이에요. 두 번째 법칙을 써볼게요. 두 번째 법칙은 빈의 법칙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몰라도 돼요. 방출하는 파장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T분의 알파. 여기에 쓴 이 알파도 그냥 숫자예요. 숫자가 길어서 그냥 문자로 처리한 거야. 말로 표현해볼게.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은 것 위주로 방출해. 온도가 높으면 방출하는 파장이 짧아져. 근데 얘는 온도가 낮아졌죠.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근데 온도가 절반이 됐으니까 파장은 2배가 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얼마여야 되냐면 1.0 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됩니다. 따라왔어? 그럼 두 개를 합쳐서 규칙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방출량이 크고 파장이 짧은 것 위주로 방출해요. 그리고 이 두 개의 법칙을 그래프로 표현한 이 그래프를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플랑크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 플랑크 곡선을 적분하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 나오고요. 플랑크 곡선을 미분해서 이 피크, 여기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에 파장값을 구하면 빈의 법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여기를 구하면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반비례 관계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질문 있는 사람?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에다가 3만 켈빈짜리 별, 3만 켈빈짜리 고온의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 곡선을 그려주세요. 3만 켈빈짜리 물체는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할까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지, 그치? 나만 재밌어? 그렸어? 잘 그렸지만 아하, 좋아. 좋아, 그려볼게. 지금 비슷하게 그렸는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이렇게 그려야 돼. 3만 켈빈이니까 태양보다 온도가 5배나 높죠. 면적이 진짜 커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게 그래프가 겹치면 안 돼요. 면적이 압도적으로 커야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린 친구들 보니까 면적 크기는 그렸는데 이렇게 뚫고 나오면 안 되고 완전히 덮어 써야 돼요. 그리고 여기 피크 파장이 얼마여야 돼? 3만 켈빈이니까 지금 그린 게 온도가 5배 됐죠? 그럼 파장은 5분의 1배가 돼서 0.1 마이크로미터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 있는 사람? 좋아.
워밍업이 끝났으니까 별의 표면 온도를 어떻게 구하는지 잠깐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세 가지 방식이 소개가 돼요. 세 가지 방식. 표면 온도 구하는 방식이 세 개인데 첫 번째는 별의 색깔을 보던가 또는 분광형을 보던가 또는 색지수를 봅니다.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식이 세 개가 소개가 되는데 그냥 사실은 한 가지야. 별이 방출하는 빛을 분석하기만 하면 돼. 이걸 분광 관측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색깔부터 갈게요. 책에는 지금 이렇게 써 있어요. 뜨거운 별은 청색이고 저온의 별은 적색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네, 파장, 에너지. 필기 안 하셔도 돼. 태양 에너지 이렇게 맞춰요. 태양은 여기 얼마라고? 얼마라고 여기? 0.5 마이크로미터. 외우셔야 해. 너무 중요해. 근데 인간의 눈, 우리의 눈이 0.4에서 0.7만 인지할 수 있어. 이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해. 다시 한번 인간의 눈은, 우리의 눈은 0.4 마이크로미터에서 0.7 마이크로미터의 길이를 가지는 빛만 인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 빛은 우리 눈에 안 보여. 이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빨주노초 파는거가 있는 거야. 근데 빨간색은 어디냐면 여기야. 0.7이야. 빨간색이 가장 길어. 그리고 파란색, 보라색 계열은 0.4야. 그러니까 0.7 마이크로미터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인지가 되고요. 0.4 마이크로미터의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파란색으로 인지가 되는 거야. 여기에 빨주노초 파는거가 있는데 고온의 별을 생각해 봅시다. 고온의 별은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냐면 이렇게 방출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 별은 청색빛을 이만큼이나 쏘고요. 적색빛을 이만큼이나 쏴서 이 별이 방출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청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저온의 별은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냐면 이렇게 방출하죠. 저온의 별은. 그래서 이 별 같은 경우에는 청색빛을 이만큼 쏘고요. 적색빛을 이만큼이나 쏴서 이 별이 방출하는 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적색으로 보인다는 거야. 괜찮아? 1초 요약하면 이거. 지금 한 개 이거였습니다. 색깔. 두 번째, 분광형. 밑에 보시면 분광형. 이건 고1 때 통합과학 하면서 책 딱 펼치자마자 있는 내용이 이거거든. 스펙트럼. 이 스펙트럼이 뭐냐면 이런 거야. 지금 여기에 빛을 방출하는 물체가 있어. 여기 뭐 형광등이라고 하자. 지금 이거 흰색 빛이죠? 이 빛을 프리즘에 넣어. 이렇게 오면 프리즘. 분광기라고 합니다. 프리즘에 넣으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죠? 빨주노초 파는 거 이렇게 보이죠? 이거 해봤니 한번? 실험실에서 해봤어요? 빨주노초 파는 거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스펙트럼이 뭐예요? 스펙트럼. 근데 이걸 별빛으로 하면 이렇게 안 보여. 별빛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 와중에 까만색 선들이 나타납니다. 까만색 선들. 이렇게. 까만색 선들. 이 까만색 선들은 왜 나타나냐면 별 자체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방출했는데 별빛이 날아오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대기층, 별의 대기층을 통과할 때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 수소 같은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을 흡수한 거야. 그래서 에너지가 안 들어온 거야. 나한테. 미싱이야, 미싱. 중간에 가로챈 거야. 수소, 헬륨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까만색 선들이 생기고 그래서 이 까만색 선을 흡수선이라고 합니다. 흡수선. 괜찮아? 천문학자들이 별들을 뭐 수천 개 조사했는데 수천 개의 별에서 오는 빛을 다 조사해서 프리즘에 다 넣어봤어요. 그런데 그 수천 개의 별들의 스펙트럼 자료가 7개의 타입으로 나뉘었어요. 7개. 그 그림은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7개. 별의 개수는 수천 개지만 스펙트럼 정보는 7개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7개를 분류를 했어요. 근데 이게 A, B, C, D, E, F, G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처음엔 하버드 애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버드 애들이 A, B, C, D, E, F, G 쭉 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온도랑 연관이 있었던 거야. 예를 들어
이 세 번째가 지금 A형인데 별의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면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별의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잖아? 그럼 주변에 있는 수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을 흡수를 잘해. 수소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야. 그래서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만 까맣게 나타난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다 까만색들이 수소가 좋아하는 파장들입니다. 아, 이게 표면 온도랑 연관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재배열을 합니다. 온도에 따라서. 그래서 이 순서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여기다 써볼게. 제일 온도가 높은 애가 O형이야.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첫 번째 스펙트럼입니다. 이거. 온도가 진짜 높잖아? 그럼 이렇게 보여. 까만색 선이 별로 없죠? 두 번째가 B형, 세 번째가 A형. 순서가 이렇게. 알파벳이 A, B, C, D, F, G 이게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제일 저온의 별은 M형 별이라고 하고 M형. 까만색 선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별의 MBTI 같은 거예요. 이거 한번 맨날 내가 예를 드는 건데 별의 MBTI랑 똑같은 거야. MBTI 알아? 너 MBTI 뭐야? INTP야? 나랑 똑같아. 성격 검사 막 하면 INTP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뭐 로봇 이렇게. 이거 로봇이잖아, 그치? 따뜻한 로봇 이렇게 나오는데 마찬가지야. 별빛을 수신해서 프리즘에 넣어서 검사를 해. 그러면 7개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야, 성격처럼. 이게 딱 온도 결정되는 거야. 쉽죠? 우리는 순서만 외워주면 돼. MBTI 16개도 외웠는데 이거 7개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암기법이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개발한 암기법. O Be a fine girl Kiss me. 이게 암기법입니다. O be a fine girl kiss me. 순서대로 외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잠깐 볼 텐데 밑에 그래프가 중요한데요. 그래프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O, B, A, Fine Girl, Kiss Me 이 순서로 있는데 이 좌측이 고온의 별이고요. 우측이 저온의 별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여기 A형 밑에서 씁니다. A형. A형 별이 표면 온도가 1000켈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그래프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별의 표면 온도가 만약에 1000켈빈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별 주변에 있는 수소가 흡수를 잘한다 이 뜻이야. 그래서 Y축에 뭐라고 돼 있어요? 흡수선 세기라고 돼 있죠. 수소가 흡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수소 애들이 중성수소가 에너지 흡수량이 많다는 거예요. 1000켈빈이면. 근데 태양은 뭐냐면 태양은 G형이에요. G형 밑에다 쓰세요. 6000켈빈. 태양은 G형이야. 그럼 태양 정도가 되잖아? 그럼 태양 주변에 있는 칼슘, 여기 칼슘 흡수선 세기가 세죠? 그래서 태양 정도로 온도가 낮으면 6000켈빈 정도 되면 칼슘 이온들이 흡수를 잘해. 이런 뜻입니다. 질문 있는 사람? 괜찮아? 좋아. 두 번째까지 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 페이지 넘어가면 색지수가 있는데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지워도 되니? 자, 지워도 돼? 색지수 책에 있는 예시로 그대로 한번 해볼게. 별이 2개가 있다고 하자. 첫 번째 별은 고온의 푸른색의 별. 고온의 별, 파란색 이거. 고온의 별. 그리고 두 번째 별은 노란색이네요. 상대적으로 저온의 별. 에너지 이렇게. 저온의 별. 이렇게.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미 했어. 온도가 높으면 면적은 크고 파장은 짧아져요. 이렇게 돼요. 이때 색지수가 뭐냐면
같은 별을 서로 다른 채널로 관측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는 B채널과 V채널을 예로 들게요. B채널과 V채널. 그래서 칠판을 잠깐 봐주면 요거 V 있죠, V. 이게 인간의 눈이야, 인간의 눈. 우리 눈. 우리 눈은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의 파장만 흡수할 수 있어. 인지할 수 있어. 요거 인간의 눈이야. 근데 B는 뭐냐면 사진기야, 사진기. 우리 사진 찍는 거 있죠? 카메라는 인간의 눈보다 파장이 좀 더 짧은 빛을 수신하게 돼요. 그래서 같은 별을 촬영하는데 사진을 찍어서 볼 때랑 그냥 맨눈으로 볼 때랑 밝기가 다르게 보여요. 실제로 그래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 고온의 별 생각해 봅시다. 고온의 별. 고온의 별을 사진을 찍어. B채널로 봐. 찰칵. 찍으면 지금 파란색 별 이렇게 에너지 방출하잖아. 근데 사진 찍잖아? 그럼 이 정도의 에너지만 수신한 거야. 밝게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밝게 보여요. 뭐에 비해서? 맨눈으로 볼 때에 비해서. 그래서 이 별을 사진을 찍어서 등급을 조사하면 밝게 보이니까 B등급이 낮게 관측돼요.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근데 같은 별을 인간의 눈으로 봐요. 인간의 눈. 그러면 에너지가 이만큼만 들어옵니다. 어둡게 보이죠? 사진 찍어서 볼 때보다 어둡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의 눈으로 본 등급은 높게 나타나겠죠.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색지수는 뭐냐면 이거 두 개 뺀 거야. B에서 V를 뺀 걸 색지수라고 합니다. 낮은 것에서 높은 거 뺐으니까 음의 값이 나옵니다. 한 번만 더 연습할게요. 저온의 별로 연습하겠습니다. 저온의 별. 온도 낮은 별. 이 노란색이에요.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으면 에너지가 이만큼만 들어와요. 수연아, 밝게 보여? 어둡게 보여? 어둡게 보이죠? 그러면 B등급은 높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근데 이 별을 맨눈으로 보면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들어옵니다. 밝게 보이죠? 그러면 V등급은 낮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은 거니까. 높은 것에서 낮은 거 뺐으니까 양수가 나오게 됩니다. 1초요약.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입니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다 했다. 지금까지 한 게 세 가지 방식을 이용해서 별의 표면 온도를 구하는 걸 했는데 여기까지 서머리. 옆에다 얘는 필기하셔야 돼요.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필기. 선생님 잡아주세요. 별의 표면 온도는 분광 관측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분광 관측이 뭐냐면 빛을 분석하는 거야. 별빛을 수신해서 분석하는 거야. 제일 쉬운 분석은 프리즘에 넣어보는 거예요. 프리즘에 넣으면 스펙트럼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쫙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까만색 선들의 개수나 위치에 따라서 7개로 나눴습니다. 하버드에서. 그럼 우리는 그냥 그것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O, B, find 걸 키스입니다. O형이 제일 온도가 높고요. M형이 온도가 제일 낮아요. 이때 실제 온도를 외우셔야 되는데 O형은 약 3만 켈빈, A형은 10,000 켈빈, G형은 6,000 켈빈, 태양이고요. M형은 3,000 켈빈입니다. 대략 이 정도예요. 프리즘에 넣은 결과 되게 쉽다, 그치? 인류의 위대함입니다. 지구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천체의 온도를 바로 알 수 있어요. 빛만 수신하면. 그럼 이게 색깔로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O형별은 청색으로 보여요.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A형별은 백색으로 보입니다. G형별은 노란색, 황색으로 보여요. 태양은 노란색 별입니다. 마지막으로 M형별은 적색으로 보여요. 분필 색깔이어서 외우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색지수를 쓸 건데 색지수는 고온으로 갈수록 색지수가 작아져요. 근데 숫자 하나를 외울 거예요. A형별. 얘가 색지수가 제로예요. 색지수가 제로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B등급과 V등급이 일치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인 별을 사진을 찍어서 보나 맨눈으로 보나 똑같은 밝기로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얘보다 온도가 높으면 색지수가 작을수록 고온이니까 이 좌측에 있는 별들은 색지수가 음수일 거고 우측에 있는 별들은 색지수가 양수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스펙트럼의 특징을 쓰면 이 A형 별이 제일 중요한데 A형 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 A형 별은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이잖아? 그러면 별 주변에 있는 수소가 흡수를 잘하게 돼. 외우셔야 돼. 다시 한번 별의 표면 온도가 10,000켈빈일 경우 별 주변에 있는 중성 수소가 흡수를 잘해요. 네, 여러분들 화학 좋아하는 친구들 있죠? 호연님 화학 좋아하잖아, 그지? 화학이랑 표기법이 약간 달라. 천문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게 중성이라는 뜻이야. 네. 중성이라는 뜻이야. 지금 쓴 게 중성수소라는 뜻입니다. 중성이면 안 쓰면 되지 않나요? 원래 천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중성수소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고온의 별은 누가 흡수를 잘하냐면 만약에 별의 온도가 진짜 높잖아? 그럼 별 주변에 있는 헬륨 또는 이온들이 흡수를 잘해요. 그리고 저온의 별에서는 온도가 낮으면 별 주변에 있는 금속 원소 그리고 다양한 분자들이 흡수를 잘하면서 온도가 낮을 때 까만색 선들, 그러니까 흡수선의 숫자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흡수선 숫자가 좀 많아져요. 여기까지가 필수 암기사항이고 조금 지역적인 건 뭐가 있냐면 이 K형 별 있죠, K형 별. 한 5,000켈빈 정도 되거든요. 별의 표면 온도가 한 5,000켈빈 정도 되잖아? 그러면 별 주변에 있는 칼슘 이온이 흡수를 잘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온. 칼슘 이온. 그런데 참고로 화학에서 배운 거랑 약간 표기가 다른데 이건 이 뜻입니다. 칼슘 1가양이라는 뜻입니다. 안 쓰셔도 돼요. 숫자는 2인데 1가양이온이에요. 전자를 하나 잃을 때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가요. 아니 왜 이딴 식으로 표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천문학자들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들의 약속이니까 따라줘야 돼. 여기까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별 크기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별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반지름을 더해볼게요. 반지름. 별의 반지름. 사이즈. 별이 어떻게 생겨먹었냐면 이렇게 생겼어. 구형으로 이렇게. 별이 동그라미 구형인지 몰랐으면은 메모해놔야 돼. 별은 동그라미로 생겼고요. 이렇게. 이걸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 작년에. 이렇게 그리니까 별이 왜 그렇게 되냐. 좋아. 그럴 수 있지, 그치? 지구가 둥그냐고 물어본 친구도 있었어. 고2 수업에서. 지구가 둥그냐고. 얘기해줬나? 이번 아니잖아. 작년이었어요. 작년. 별 이렇게 생겼고요. 이 별의 표면에서 여기 한 칸을 생각해, 한 칸. 이 한 칸은 뭐냐면 1m, 1m야. 1m, 1m. 이걸 우리는 단위 면적이라고 할 겁니다. 1제곱미터예요. 여기서 에너지가 뿅 하고 나와요. 뿅? 이 에너지량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에너지는 시그마 T 4제곱. 어디서 많이 봤죠? 슈테판 볼츠만 법칙입니다. 다시 한번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서 구한 이 에너지량은 이 한 칸에서 1초 동안 나온 에너지를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구했던 광도가 뭐냐면 광도를 여기서 써볼게. 광도 L, 광도. 광도의 정의가 뭐였어? 호연아, 광도 정의 뭐였어? 그렇죠. 1초에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광도가 무슨 뜻이라고?
단위 시간에 방출한 토탈 에너지,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 근데 방금 배운 이 시그마 t 4제곱은 뭐예요? 1초 동안 한 칸에서 단위 면적에서만 방출한 에너지, 여기 이 노란색 면적 여기서만 방출한 에너지야. 그럼 좌변과 우변을 같게 하려면 여기다가 별의 건널비를 곱해줘야죠. 건널비. 별의 건널비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9의 건널비. 이 반지름 라지 R이 별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괜찮아? 다시 한번 좌변에 있는 이 L, 광도는 별 전체가 방출한 에너지야. 근데 우변에 있는 시그마 t 4제곱은 여기 한 칸. 같게 만들어주려면 별의 건널비를 곱해야 돼. 그럼 별의 반지름을 구하기 위해선 뭐랑 뭘 알아야 하냐면 광도와 온도를 알아야 해요. 표면 온도를. 광도는 어떻게 아냐면 아까 했듯이 절대 등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절대 등급.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어떻게 하냐면 별빛을 수신해서 분광 관측을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알면 별의 반지름을 알 수 있지. 여기까지 왔어? 좋아. 서연아, 내가 엄청 큰 별을 찾고 싶어. 사이즈가 큰 별을 찾고 싶어. 그러면 밤하늘에서 어떤 별을 찾아야 돼? 큰 별의 조건은 뭐야? 식을 보고 대답해 주세요. 어떤 별이 클까요? 광도가 클수록 크겠죠. 괜찮아? 밝으면 큰 별이야. 근데 이것만이야? 아니죠. 온도는 낮을수록.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엄청 밝은 별을 찾으면 반지름이 엄청 큰 거야. 괜찮아?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보통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밤하늘에 붉은색 별들 중에 유독 밝은 애가 있을 거야. 그럼 걔는 꽤나 큰 별일 겁니다. 괜찮아? 좋아. 다 했고요. 써머리. 옆에다가 총정리. 이렇게 한 번에 나오게 잡아주세요. 인류가 밤하늘을 보면서 별들을 엄청 많이 봤어. 그래서 와 예쁘다. 이 정도 수준에 그쳐 있다가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별들의 순위를 매깁니다. 거의 한국인이지, 그지? 그래서 밝은 정도를 순위를 매겼어요. 그게 겉보기 등급이에요. 겉보기 등급. 겉보기. 등급이 한 개 차이 나면 실제 에너지 방출량은 2.5배 차이인 겁니다. 그죠? 근데 얘는 실제 밝기가 아니야. 실제 밝기 하려면 뭐 알아야 돼? 절대 등급이 바로 나오지 않고 절대 등급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리를 먼저 알아야죠. 그 별까지 거리를 알아야지, 그치? 거리를 알아야 돼, 거리를. 근데 거리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때 배웠듯이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구했어. 근데 이 과정은 지구과학 2니까 시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연주 시차를 구하면 거리를 알 수 있어. 그럼 거리를 알면 절대 등급을 알 수 있었죠. 어떻게 알았어? 이런 거였지. 예를 들어 원래 거리가 100파섹인데 6등급으로 보였어. 이거 두 개가 지금 이거 두 개잖아. 그러면 10파섹으로 옮기면 몇 등급이야? 이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별의 실제 광도, 이게 뭐예요? 절대 등급이죠? 절대 등급을 구했습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공식입니다. 1번 공식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식은 n-m은 5 로그 r-5 거리 지수 방정식이고요. 의미는 다시 활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이 거리랑 비례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겉절이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밝기를 비교했고 두 번째 표면 온도를 구했는데 표면 온도를 구하는 방식은 매우 단순했어. 별빛을 수신만 하면 돼. 이걸 분광 관측이라고 하고 교과서에서는 세 가지 방식이 소개가 됩니다. 별의 색깔을 보던가 색지수를 보던가 분광형을 봅니다. 참고로 여기 V등급이 겉보기 등급이랑 똑같은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등급. 여기 관련된 내용은 이 오른쪽에 있는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표를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뭘 알 수 있어? 이 두 개를 알면 별의 반지름, 별의 크기를 구할 수 있었어. 이게 두 번째 식이고요. 두 번째 식은 광도식인데, 광도는 시그마 t 4제곱에 4파이 r 제곱을 곱한 값이야. 식의 의미가 중요했는데 좌변에 있는 광도는 정의가 L, 이거 광도의 정의는 1초 동안 별이 방출한 토탈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시그마 t 4제곱은 1초 동안 한 칸에서 방출한 에너지 양입니다. 이게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습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같게 해주려면 별의 건널비를 곱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배운 물리량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지금 이 표와 이 도표와 요거 이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좋아요. 잠깐 쉬었다가 응용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끊어주세요.